자, 16번부터 19번. 법률 민법에 관련된 거고,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 행사할 때 어떤 뭐 조건과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거니까 하나하나 읽어보면 알 수 있어. 머릿속 정리하고. 자, 의사 능력이란 의사 표현 능력을 말하는 거고,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고,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있잖아.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야. 라든지, 이런 행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 그래서 행동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능력과 지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 사람이 자신의 법률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 취득, 의무를 부담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즉 여기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법률행위를 했을 때 권리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알면서 한단 말이야. 의사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정신적으로.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즉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자, 이 괄호 묶어봐,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거야.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무효.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 처음부터 없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의사 무능력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려면 법률행위 당시 자신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법률행위를 했어. 근데 그때 의사 능력이 없었어. 그거를 의사 능력이 없는 걸 증명해봐. 이건 쉽지 않은 거라고. 이에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의 여부, 의사 무능력자이거나 아니거나, 즉 의사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나 법원의 결정이라는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아예 법률로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즉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걸 규정하고 있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받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자, 오른쪽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자,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이라 되어 있잖아.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야. 위에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돼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아예 할 수 없는 자야. 하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왜 다시 왼쪽으로 해볼까? 그러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모두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며, 이들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와 구분되며,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제한 능력자라는 건 뭐하고 반대되는 거냐면, 여기 나온 대로 독자적으로 행위하는 행위 능력자와 구분이 된다 그랬어. 제한 능력자, 일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거야.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행위 능력자와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 여기 지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자 뭐라 그랬냐면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로 아예 정한 거지. 법률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법률 행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제한 능력자로 정한다. 그런 뜻이야.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자 그러면 저 미성년자가 집을 팔아버렸네. 그러면 10년 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건 미성년자의 행위, 법률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를 제한 능력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제한 능력 제도까지 있고요. 여기는 만약에 재산권에 관한 것은 10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여부는 제한능력자 즉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본인도 취소할 수 있어. 그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10년 이내에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본인과 그의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이라고 했어. 행위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취소 안 하면 계속 효력은 유지되는 거야.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 거기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생년월일이 나오니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법원의 심판이 내리면 그걸 법원의 심판을 기록한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이를 항상 확인하지 않으므로 계약한 후에 자신의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 계약할 때 몰랐고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 제한능력자 측은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이에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고 계약했어. 그러면 빨리 이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이라고 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라 확실하게 라는 확답 촉구권과 상대방의 철회권, 나 이거 처음부터 무효인 제한 능력자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 이거 철회하고 싶다. 나 그리고 이거 계약을 거절하고 싶다. 이런 걸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10년 이내에 철회하는 그 법률로 정해져 있단 말이지. 제한 능력자 취소권을 갖고 있고, 제한 능력 제도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제한 능력자가 계약한 사람도 보호해주는 여기 지금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자, 먼저 상대방을 보호하는 상대방 확답 촉구권. 이 말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주체는 계약 상대방이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빨리 계약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계약에 계속 유효하게 남든지 그거 빨리 대답해달라고 하는 게 확답 촉구권이야. 이때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으며, 얘는 의사표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지.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한테는 확답 촉구권을 할 수가 없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자가 된 경우, 그러니까 미성년자였다가 성년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확답 촉구권이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 확답 촉구를 받은 상대방은, 그러니 여기서는 제한 능력자지, 상대방이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해야 되고,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야. 유효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자,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확정된다.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성립된 거야. 이게 확답 촉구권이고, 제한 능력자가 계약한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보호할 수 있는 거, 상대방 철회권,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주체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 이거 잘못된 계약인 것 같아서 제한 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철회할 수 있지. 모르고 한 거니까. 두 번째, 상대방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인지했대. 알고 한 거야. 그러면 미안해. 인지했대가 아니라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더 적극적이지, 그지? 더 포괄적이라고 보면 돼요. 모르고 했으면 철회하면 되는 거고, 철회는 물러나는 거니까 없던 걸로 하자 그러지만, 거절권은 나 계약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단독 행위라 그랬어. 제한 능력자 혼자서 한 거야. 그러면 거절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회권보다는 거절권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고 볼 수 있지, 그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만 위의 철회권,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해당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한 능력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나 이거 취소할 거야, 그러면 철회권하고 거절권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자, 마무리하러 가자. 인정된다. 그러니까 취소 전까지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는 또 하나 나왔는데, 속임수.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썼어. 그러면 상대방은 당한 거잖아, 그지? 자신의 행위자로 믿게 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데 뭐 이 서류를 위조했다든지, 성년으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자, 이것도 동의도 안 했는데 동의해 주지도 않았는데 동의했다고 하고 믿게 한 경우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한 능력자가 법률 위반을 한 거야. 범법자란 말이야. 범법. 위법을 저지른 거지. 상대방 계약자를 속였단 말이야. 사기쳐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아예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박탈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하면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이 없는 거가 되는 거지. 철회권은 잘 모르고 계약한 거고, 그 다음에 거절권은 알건 모르건 간에 알고 하건 모르건 하건 간에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보다 더 포괄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는 권리가 바로 거절권이다. 그 다음에 속임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한 능력자가 이 상대방을 속였기 때문에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미성년인데 성년처럼 했을 때 아예 제한 능력자의 권리인 10년 이내의 취소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했어.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벌인 거야. 그러면 을이 여기 상대방이지, 계약을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갑의 취소권은 배제된다는 얘기는 취소권을 박탈하는 거야. 갑의 법정 대리인 취소권까지 아주 배제되는 것이다. 완전히 사기쳤으면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미성년자가 막 계약하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계속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까지 박탈하는 거야. 자, 마무리. 이처럼 민법에서는
제한능력 제도를 통해 제한능력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한다. 10년 이내 취소하는 제한능력 제도 있지. 제한능력자 제도. 그 다음에 또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역시 여기 지금 철회권, 거절권, 속임수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법률은 어차피 공평해야 되니까 양쪽 다 제한장치도 두고 권리장치도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쉬운 게 뭐냐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여기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가 맞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또 이 상황은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제한능력자 자신이 상대방을 속였는지 아닌지 뭐 이것도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공평하게 구제책과 권리책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야. 자, 그럼 16번부터 한번 볼까? 16번 문제 풀어보면 확실해지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1번 특정 제도가 발전한 과정을 제시한 뒤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전혀 없죠. 특정 과정이 어디 있어? 여기는 원래 내용이 특정 제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제한능력자 제도거든. 뭐라고? 제한능력자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한능력자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거야. 2번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제한능력자 제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왜 필요한지를 왼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왜냐하면 제한능력 제도가 있잖아. 하나 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왜 필요한지를 아까 설명하고 있었어. 처음에 의사능력 얘기하다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생각해봐. 여기 지금 제한능력자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로 일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정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어. 그러면 이걸 취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효로 해야 되는지 철회를 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3번 제한능력 제도가 변화된 원인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 변화된 원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제시되어 있다면 의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의의는 맨 마지막 문단에 제한능력자 제도를 왜 해야 되는지 제한능력자를 구제하는 것과 상대방에 대한 구제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니까 7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의의는 나오지만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4번 특정 제도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상반된 입장 그런 거 없고요. 절충안 이것도 없어. 상반됐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절충안이면 제한능력자하고 상대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 하나 다 섞어가지고 중간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각각 경우에 따라서 보호하고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뭐 반대의 권리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나왔지만 상반된 입장도 없고 절충안도 없다. 5번 특정 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다음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자, 여기는 전혀 특정이니까 제한능력자 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다음에 변화 양상을 얘기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없죠. 영향력이 무슨 분석을 하고 있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자, 그럼 17번으로 갈게. 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똑같은 문제. 1번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법률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제한능력자로 규정한다. 맞지요? 왜? 이미 법원의 결정이 아니고 법률로 선생님 아까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법률로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다 제한능력자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제한능력자로 규정할 수 있죠. 맞았고요. 2번 의사능력이 있는 제한능력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대.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
자, 생각해봐. 제한 능력자의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 15살짜리는 의사 능력이 있지요. 법률 행위에 대한 의사 능력을 물어보는 거면 없다고 하지만 여기 봐봐. 분명히 뭐라 했냐면 의사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능력자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미성년자가 대표적이지. 보호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고요. 10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은 지금 틀렸죠. 3번 가족관계 등록부, 후견인 등록부를 통해서 자, 가족관계 등록부는 미성년자 확인하는 거. 후견인 등록부는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그거 확인하는 거지. 법원 선고에 있는 거니까. 계약을 한 상대방이 자, 그럼 제한능력자하고 계약을 했네. 제한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맞았고요. 4번 제한능력자는 일정 기간 내 취소권 10년이고 자신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안 되면 법정 대리인이 하면 돼. 알았니? 5번 법원에서 제한능력자를 규정한 자는 세 가지 나왔고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때마다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 이미 법률로 제한능력자, 의사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다 맞았어. 그러니까 2번만 틀렸고요. 2번은 어디? 보호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지. 그지? 자, 18번으로 갈게. 18번. A부터 C까지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부터 C까지야. A는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B는 상대방의 철회권, C는 거절권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적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물어보겠다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 B는 뭐냐면 상대방 철회권이야. 모르고 한 거지. 그지? 자,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와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자, 철회권이라 했으니까 철회권.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당시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철회할 수 있다 그랬잖아.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게 상대방 보호하는 거니까 맞았죠. 응? 1번은 맞은 거야.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본인과 그의 법정 대리인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한테 가능하지.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모두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았고요. 2번. C는 여기서 C는 거절권이잖아. 거절권. C는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여기 상대방이 주체라는 건 정확하게 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절하는 것은 법률행위를 완전히 안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거절권에 해당된다. 이것도 맞는 해석이지. 그지? 이게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행사할 수 있다라고 거절권을 얘기했으니까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일치한다. 맞았어. 3번. A와 C는 모두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 확답 촉구권이라고 했는데 확답 촉구권은 A가 확답 촉구권이잖아. 이거는 제한능력자한테는 직접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랬지. 이건 제한능력자에게 이 직접이 틀렸구나. 제한능력자한테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행위능력자가 된 경우라고 그랬잖아. 미성년자였다 성년이 된 경우 확답 촉구권을 쓸 수가 있지. 그치? 응? 근데 여기는 지금 미성년자 있을 때는 못한단 말이에요. 법정 대리인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답 촉구권은 안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C는 상대방에 대한 거절권이니까
이거는 제한 능력자 측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A를 지워버리면 되겠네. A가 틀렸네. 확답 촉구권은 제한 능력자 본인한테 직접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A가 틀렸어. 3번이 틀렸네. 4번 B와 C는 모두 제한 능력자 측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만, 요 맨 마지막 왼쪽에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 얘기 나와. 취소하기 전까지야. 만약에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하면 이거 행사할 수 없는 거지. 벌써 끝난 거니까. 그래서 전까지, 취소 전까지만,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게 B하고 C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5번 A부터 C까지 모두 제한능력자 제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여기 속임수가 빠졌지만 속임수까지 해당하는 거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3번의 확답 촉구권은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지. 자, 그럼 19번으로 가볼게. 19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다. 자, 17세인 미성년자야, 제한능력자, 악기를 1,000만 원에 구입하였어.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된 A씨의 법정 대리인이 판매자에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악기를 판매한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랬더니 판매자는 판매 당시 직원의 강요는 없었고 악기의 특성상 판매 후에는 반품, 환불, 불가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해줄 말을 다 했어. 판매 과정에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왜 계약 취소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1번부터 볼까? A가 악기를 구입한 후 성년이 된 다음 날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겠군. 자, 1번 같은 경우 조심해야 돼. 10년 이내라고 했지. 취소하는 건 취소권은 10년이야. 10년. 성년이건 미성년이건 그건 상관없이 자, 미성년일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 시한은 10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틀렸잖아 지금. 취소가 가능하지. 10년이라고 그랬잖아. 자, 2번. A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악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군. 자,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됐잖아. 그지? 맞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은 10년이고요. 이 동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성년 미성년 상관없이 10년 이내에 취소한다는 건 1번, 2번이 공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야. 여기는 지금 뭐라 하냐면 취소할 권리가 생긴대. 그럼 없었단 얘기야? 아니잖아. 있었어. 10년 동안 계속. 이것도 틀렸고요. 3번. A의 법정 대리인이 A의 악기 구매 사실을 1년 뒤에 알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겠군. 이렇게 되는데 제한능력자 측이 10년 이내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말이지.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야. 제한능력자니까. 그러니까 A의 법정 대리는 1년 뒤에 알았건 2년 뒤에 알았건 10년 이내만 알아서 취소하면 된다고. 취소할 수 있겠군요. 틀렸어 이것도. 4번. A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자, 위조했대.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속임수니까. 판매자를 믿게 하고 계약했다면 계약은 취소될 수 없겠군. 속임수는 구제를 못 받겠죠. 4번은 맞았네. 그지? 이해되지? 5번으로 가볼까?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취소될 수 없겠군이 아니라 취소될 수 있겠죠. 왜? 제한능력자 대신에 법정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거니까. 알았니? 계약 취소를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지금 4번이 정답이야. 이 법률에 관한 내용들은 자주 보면 알 수 있어.